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고 온 제품은 2025년 최신형 M4 칩셋이 탑재된 맥북 에어예요. 맥북 에어는 고정적으로 출시를 해서 선보이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진 않는데요. 최근 들어서 3월에 일정을 맞추고 있어요. 1년 만에 출시된 M4 맥북 에어고요. 한국은 아직 출시일이 정확히 나와 있진 않는데 제가 있는 두바이는 1차 출시국이라서 빠르게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처럼 13형 그리고 15형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저는 15형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출시가가 13형은 159만원부터 15형은 189만원부터인데요. 작년하고 동일해요. 환율이 올랐는데도 동일한 가격이라 좀 다행이란 생각도 들지만 미국 가격은 작년 제품보다 $100씩 저렴하게 출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환율을 좀 고려해서 가격 특정을 한 것 같죠. 환율만 좋았어도 더 좋은 가격에 출시가 될 수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리뷰 보실게요. 아주 깔끔한 포장이에요. 겉에 있는 박스를 열면 맥북 에어 패키지가 들어있고요. 상자를 열어보면 아주 매끈하게 들어있습니다. 맥북 에어의 얇은 걸 표현하려고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죠? 아, 깔끔해. 되게 오묘하다. 이게 스카이 블루 색상인데 실버 느낌이 나는 스카이 블루 색상이에요. 지금 빛이 조명이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외에서 보면 좀 더 스카이 블루 색상 같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여기 조명이 노래서 그런가? 맥북 에어를 너무 오랜만에 만져봐서 그런지 얇다는 게 확 느껴지네요 지금. 봄이? 오, 좋아. 이런 쾌적함 좋아. 기분 좋은 시작이죠. 스카이 블루 색상의 맥북 에어가 들어있는데 예전에 아이패드 4세대의 스카이 블루랑 같은 색상인 것 같아요. 스카이 블루 색상이라고 파스텔 계통의 색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실버에 블루 한 방울 떨어뜨린 느낌이거든요. 굳이 비율로 따지면 실버 85에 블루 15 정도요. 실버인데 블루빛이 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내 어두운 곳에서 보면은 그나마 좀 푸른기가 좀 보이는데 조명 밝은 곳에서 보면 또 실버 색상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거 카페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거 찍어놓고 나서도 이거 그냥 실버 색상의 맥북 에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지금 여기서 아래로 내려보면 약간 블루빛이 돋는 스카이 블루 색상이구나 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공홈에서 보실 수 있는 사진 색상이랑 진짜 전혀 다르거든요. 이렇게 파란 느낌의 색상이 진짜 안 들어요. 그래서 스카이 블루 색상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도 실제로 눈으로 담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번 색상 옵션이 재밌는 게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맥북 살 때 가장 고민하는 색상이 스페이스 그레이하고 실버 색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니까 제가 아주 예전에 색상 관련 영상을 남긴 적도 있거든요. 그만큼 두 색상이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이번 맥북 에어에서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 빠져 있습니다. 실버, 스타라이트, 미드라이트, 스카이 블루 이렇게 4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스페이스 그레이를 주로 선택하셨던 분들이 미드나이트 색상이나 스카이 블루 색상으로 나뉘실 것 같아요. 재미로 제 개인적인 색상 인기도의 예상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실버가 가장 인기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 블루,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제품 소재는 재활용 알루미늄인데요. 색상에 따라서 긁힘의 정도가 특히 잘 보이는 색상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 경험으로는 골드 색상이 좀 흠집이 잘 보인다라고 느꼈거든요. 2년 정도 사용한 제 맥북 프로의 실버 색상을 보여드리면 이 정도예요. 참고로 저는 필름이나 케이스 장착 같은 거 없이 생으로 들고 다녀요. 어떻게 보면 험하게 사용하는데 그만큼 매일같이 한 몸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상단에 흠집 좀 났죠. 연필 자국처럼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케이스 장착을 하기도 했는데 손에 닿는 촉감도 좋지가 않고 맥북도 더 두꺼워져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중고로 판매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어떤 색상을 선택하시든 여러분들은 커버나 필름 같은 걸로 장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이즈하고 무게는 전작인 M3 맥북 에어와 동일한데요. 13형이 휴대성으로는 당연히 좋겠지만 15형도 1.51kg으로 가벼워요. 휴대하기에 전혀 나빠 보이지가 않거든요. 특히 두께 차이가 맥북 프로랑 많이 납니다. 두께가 얇으니까 휴대하기 좋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가장 기본의 옵션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189만 원이에요. 10코어 CPU에 10코어 GPU, 16기가 메모리, 256기가 SSD로 선택을 했습니다. 작년에 출시한 M3 맥북 에어와 다르게 M4 맥북 에어는 최대 32기가 메모리 용량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선택할 수 있는 메모리 용량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메모리를 높이면 사용에 있어서는 훨씬 좋죠. 멀티태스킹에도 유리하고 데이터 처리도 빨라서 쾌적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가격이 높아지거든요. 기본 16기가에서 24기가로 선택을 하면 30만 원이 추가가 되고 32기가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기본 가격에서 60만 원이 추가가 돼서 249만 원, 거의 250만 원이 되는데요. 250만 원이면 이 가격이면 맥북 에어에 이 가격을 지불하느니 메모리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낮춰서 24기가로 선택을 해서 주사율 120Hz와 디스플레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맥북 프로로 가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되더라고요. SSD는 구입하실 때 굳이 크게 선택을 안 하셔도 10만 원대 외장 SSD를 들고 다니시면 비용 절약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주문창에서 저 또한 이렇게 옵션 선택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이 역시 맥북 에어의 맛은 기본의 맛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가장 기본의 옵션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맥북 에어를 구입하실 때는 이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M4 맥북 에어에서 M3보다 CPU 효율 코어 수가 2개 늘어났어요. 그래서 성능 코어 4개에 효율 코어가 6개예요. 효율 코어는 주로 저전력 작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작년 모델보다 배터리 효율성이 좋아졌을 것 같고요. 멀티태스킹도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메모리 대역폭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벤치마크를 돌려서 점수를 봤는데요. 전작인 M3 15형과 비교해서 CPU에서도 싱글이나 멀티코어 모두 높은 점수를 볼 수 있고요. GPU의 개수는 전작과 같지만 들어있는 칩이 달라서 GPU의 점수도 M4에서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긱벤치의 점수 결과가 성능의 모든 걸 말해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주 보통의 사용으로 실사용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맥북 에어로 가장 많이 하실 건 역시나 웹 검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이 원활한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특히 크롬에서 메모리 사용량이 많으니까 크롬에서 10개 이상의 탭을 열어두고 검색도 하고 거기서 또 사파리에서 창을 열어두었고요. 음악도 재생했고요. 여기에 어도비까지 켜두고 작업을 했을 때도 버벅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은 것들을 열어두고 사용하다 보면 메모리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강제 종료 창이 뜨거든요. 이렇게 사용하면서도 무언가를 강제 종료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저는 현재 M4 맥북 에어에 마이그레이션을 해두지 않은 상태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용하면서 맥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다소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는 맥을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사용하시면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영상 편집보다 SNS에 업로드할 사진을 포토샵으로 편집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사용하면서 로우 사진을 포토샵할 때 고성능이 좀 요구된다라고 느껴져요. M4 맥북 에어로 편집을 좀 해봤어요. 색상 변경할 때마다 바로바로 적용이 되고요. 충분히 13MB 정도 되는 로우 파일의 사진을 편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상 편집도 한번 4K 영상을 렌더링을 해봤는데요. 최종 결과물이 7.3GB 용량이 되는 4K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23분 소요가 됐어요. 아주 간단한 자막 정도를 넣는 분들이 아니라면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맥북 프로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M2 Max 제 맥북 프로로 같은 영상을 렌더링을 해봤는데요. 8분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의 렌더링 속도에서 좀 차이가 큽니다. 하단을 보면 백라이트가 탑재된 가위식 키보드가 있어요. 꾸준히 가위식으로 출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 키보드는 조용한 편이고요. 저는 타건감에서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측 상단에 전원 버튼이자 터치 아이디가 있고요. 비밀번호 입력해야 될 때 저는 터치 아이디로 해결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15형이 13형과 다른 점은 트랙패드 사이즈가 크다는 거예요. 제 16형 맥북 프로랑 트랙패드 사이즈를 비교를 해봐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그만큼 트랙패드 사이즈가 커가지고 손가락 움직임이 더 자유로워서 편해요. 제품 구매할 때 어댑터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35W 그리고 70W 옵션이 나와요. 70W는 35분 만에 배터리를 50% 충전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해요. 저는 35W 기본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35W 듀얼 USB-C 전원 어댑터에는 C타입 포트가 2개가 있고요. 충전 속도를 재봤는데요. 40분 정도 되었을 때 28% 그리고 1시간 되었을 때 44% 정도 충전이 됐어요. 충전 속도가 좀 느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때는 35W
135W 어댑터보다는 70W 어댑터로 좀 구매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외부에서 맥북으로 작업할 때 배터리가 빠져 있으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70W로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배터리 사용량이 최대 18시간인데요. 배터리가 아주 넉넉한 편이고 기본적인 비즈니스 업무 정도로 이틀 정도는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전 테스트 하려고 제가 배터리 0까지 만드는 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느꼈을 만큼 배터리 효율이 아주 좋습니다. 이 맥세이프 케이블을 또 보면 스카이블루 색상과 같은 색상으로 들어있는 게 아주 멋진 센스예요. 어댑터까지 이렇게 스카이블루 색상으로 깔맞춤이었으면 정말 소름 돋을 뻔했겠지만 케이블이라도 색상 맞춘 게 또 애플의 센스라고 봅니다. 애플이 이런 색상 깔맞춤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맥세이프 케이블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하기 정말 편리하거든요. 맥북 사용하면서 흠집이 제일 잘 날 때가 케이블을 꽂을 때예요. 그 위치 정확히 안 보고 눈으로 대강 이렇게 짐작하고 케이블 꽂으면 그 주변으로 흠집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근데 맥세이프 케이블은 그런 우려가 없거든요. 자석으로 붙으니까 포트 주변으로 흠집 날 우려가 적어요. 외부에서 충전할 때는 맥세이프 케이블이 아니더라도 그 밑으로 썬더볼트 4 USB-C 포트가 2개가 있어요. 그 부분으로 충전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된 게 M3 맥북 에어는 썬더볼트 4 C타입 포트로 외부 디스플레이 2대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맥북 에어의 덮개를 접어야 했어요. 그럼 외부 디스플레이 2대 연결이 사실 의미가 크진 않죠. M4 맥북 에어는 덮개를 접지 않아도 외부 디스플레이를 2대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총 3대의 모니터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트리플 모니터 구성이 됩니다. 요것 때문에 M4 맥북 에어를 구입하신다라는 분들이 계실 만큼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이에요. 제가 느끼기에 전작과의 가장 큰 차이점을 꼽으라고 하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맥북 에어를 딱 열어보면 디스플레이에 노치가 있고요. 여기에 카메라가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12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하나 탑재되어 있는데요. 센터 스테이지와 데스크 뷰를 지원을 해요. 온라인 강의하시는 분들께 좋은 기능이긴 한데 데스크 뷰는 사실 화질이 그닥 좋지를 않아서 많이 사용하실지 의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카메라 성능 좋은 휴대폰을 하나 더 두셔서 데스크 뷰 모드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센터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모든 기기에 탑재되고 있는 기능인데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능이에요. 화상회의에서 사용하시면 생동감 있는 화상 통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스피커 성능을 안 볼 수가 없죠. 15형은 6개의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고요. 스피커는 힌지 부분에 있고 디스플레이 쪽에서 소리가 퍼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13형보다는 스피커가 2개가 더 있어서 15형이 조금 더 사운드가 좋을 거예요. 맥북이야 워낙 사운드가 좋기로 유명하니까 예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영상 시청하거나 음악 들으시기에 괜찮은 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올 한해 인기를 끌 노트북으로 예상이 되는 M4 맥북 에어를 소개했어요. 기본 성능도 높아져서 사용했을 때 멀티태스킹에도 원활하고요. 아주 프로급의 성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사용하셔도 좋을 정도예요. 나열해놓은 색상 선택지도 좋고 스피커도 좋고 전작보다 가격 인상도 안 했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업무로 사용할 용도로 그리고 신학기 선물로도 좋을 제품이었어요. 맥북 에어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정말 아주 고스펙의 맥북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보통 고성능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프로로 선택을 하실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매를 앞두신 분들에게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스펙이나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M2 이후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한국에서는 M4 맥북 에어가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지 않았으니까 M2 맥북 에어나 그리고 M3 맥북 에어를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다라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장 디스플레이를 연결해서 사용하실 게 아니라면요. 외장 디스플레이를 적극적으로 연결 안 한다라는 전제하에 M3 맥북 에어가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저렴하다? 그 정도면 저는 M3 맥북 에어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트리플 모니터 더 이렇게 잘 활용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그냥 조금 더 지불하셔서 M4 맥북 에어를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구매를 앞두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